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나들이를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부쩍 커지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꽃길 따라 걷다가 시원한 강가 따라 걷다가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는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실 구단마을에 가면요, 이런 완벽한 봄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섬진강의 봄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섬진강의 봄은 매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꽃길을 따라가면 물길로 이어지는 곳, 자연이 빚은 작품, 섬진강의 봄을 만나봅니다. 매화가 만발한 봄을 기뻐하듯 새들이 정답게 지저귀는 곳. 섬진강 상류인 임실 구단마을의 봄은 매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아, 이 매화향. 여기 오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매화꽃도 활짝 피어있고 아,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매화꽃 자세히 보니까 살짝 팝콘 같지 않아요? 와, 진짜 탐스럽다. 매화나무를 벗삼아 걷는 길.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하얀 빛깔과 은은한 향이 가히 선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꽃인데요. 홍매화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백매화의 향에 취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매화 동산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동네 오니까 이 매화꽃 향이 가득해요. 너무 좋지라. 여기 시골이라 매실 숨어갖고 그런 것을 이제 먹고 살으라고 저 매실나무도 많이 정부에서 숨어갖고 매실이 많이 퍼져버렸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매화꽃 향이 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실 많고 물 많고 공기 좋고 봄에는 이렇게 나물 뜯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와, 이거 어머니가 다 따셨어요? 여기 완전 풍성한 마을이네 진짜. 풍성한 마을. 대부분의 농촌이 그러하듯 어르신들이 구단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매화는 마을 어르신들의 살림을 넉넉히 하고자 시작됐다죠. 마을 이름이 특이해요. 구담? 이 바로 구담마을 그 밑에 강에 보면은 바위가 많은데 거기에 자라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거북구자 못담자에서 구담마을의 하문으로는 그렇게 이제 뜻이 그렇게 되지.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산속에 숨어 있는 마을이라 전혀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이 섬진강 아주 아름다운 그 길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더라고요. 매화가 피는 봄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구단마을로 향합니다. 가만히 꽃을 바라보노라면 이번엔 시원한 물소리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매화에 이어 힘찬 강물소리가 섬진강의 봄을 전합니다. 와,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시원한 강물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잔하게 매화꽃까지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마치 이렇게 한 폭의 수채화 이런 거 보는 느낌인데요. 그 섬진강을 이 시인들은 글이 흐른다고 그러죠. 또 어느 철학자는 너와 나의 인연이 흐른다고 하고 섬진강은 모든 계절에 관계없이 내가 와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이런 풍경이라고 봐요. 사시사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섬진강이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사람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아 물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경치 좋은데 트레킹 하고 계시네요. 아, 나 이런데 강에 이런 중앙에 막 놓여있는 돌 있잖아요. 이 돌이 나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가장 때묻지 않은 곳이 섬진강이고 4대강 뭐 욱토종주 다 해봤는데 섬진강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서 매년 지금 한 7번째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 이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내륙 사람인데 거기도 산이 좀 간장찮아요. 내륙 쪽에도 서울도 간장하고 근데 여기도 산세도 좋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머리 털라고 60평생 처음입니다. 여기 이런 동네는. 오랜 세월 물살에 파이고 닳아진 바위들은 섬진강이 다듬어 놓은 작품인데요. 기묘한 바위들이 즐비한 순창 장군목. 강 한가운데에는 유명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요강바위. 요강바위?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옛날에 이거를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거를 밤에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파가지고 의정부까지 싣고 갔었는데 그걸 찾아서 거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제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거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바위와 함께 오늘도 강물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섬진강의 봄은 밥상 위에도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소식이죠? 밖에도 봄이 와서 화사한데 이렇게 밥상에도 봄이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네, 진달래가 꽃바람을 타고 봄이 왔어요. 식탁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을 보니까 자연의 냄새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올라온 나물들이 바로 처음 땅에서 뾰로롱 하고 올라온 것들을 캐가지고 지금 나물 묻혀놓은 거거든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줄 때 올릴 수 있는 밥상이기 때문에 자연 밥상. 봄이 주는 선물을 맛보는 시간. 입안 가득 섬진강의 봄입니다. 고기나 생선이 없는데도 너무 상이 화려하고 이런 쑥향, 미나리향, 이 섬진강을 걸으면서 느꼈던 봄의 향기들이 이 상 안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중 백미는 진달래 화전인데요. 봄의 향기를 머금은 화전으로 봄의 기운을 한껏 얻어갑니다. 화전에 핀 화사한 꽃처럼 오늘 섬진강의 봄을 보고 느끼고 또 맛보기까지 했는데요. 하루 종일 이 봄의 향기에 취하는 것 같아요. 섬진강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길 따라 걸어보는 구단마을, 물길 따라 달려보는 섬진강 여정, 자연을 가득 담은 맛까지 올봄 섬진강의 봄을 한가득 느껴보세요. 네, 매화꽃이 만발한 구단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섬진강의 풍경은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데요. 갈수록 봄이 짧아져서 왠지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섬진강변으로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전라도 강진군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곳에는 연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연은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뿌리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진흙 속 연근을 수확하는 방법부터 또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따뜻한 고장 전남 강진. 이곳에 따뜻한 햇볕 받고 해풍 맞으며 자란 튼실한 연근이 떴다. 59개 농가가 똘똘 뭉쳐 요리도 개발하고 수출길도 열고 있다는데 강진으로 연근 만나러 출발! 여기는 연근의 고장 강진입니다. 제가 오늘 강진에서 이 연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준비를 그냥 아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연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강진에 들녘에 웬 요란한 기계 소리? 그 주인공은 바로 진흙 속에 숨은 진주, 연근 되시겠다. 연근을 캐는 손길이 무척이나 분주한데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최형욱 리포터.
이야, 여기가 연근밭이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네. 용기 내어 들어가더니 옴짝달싹을 못하네. 이래서 연근이나 캘 수 있겠어요? 진흙 옷 입고 하나 둘 떠오르는 연근들. 어떻게 채취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지금 기구 같은 거, 기계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냥 큰 기계로 그냥 쫙 해버리면 안 되나요?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없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주면 거기에서 손으로 직접 연근하고 흙하고 분류를 해서 채취를 해요. 그 방법이 더 편리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부러지거나 하는 큰 기계가 들어가서 밟히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로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근이 상하지 않도록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전용 수확기로 물을 쏘아 상처 없이 건져 올리고 잔가지를 제거해 모으면 연근 수확 끝! 이게 뛰어난 품질의 비결이었구나. 강진 연근 최고! 그럼 어떤 연근이 좋은 연근이에요? 돌이 많은 그 땅에서 만약에 연근을 채취를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돌이 없는 곳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겉으로 봐서 예쁜 게 먹기에도 좋은 거네요. 네네. 손질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연근이 좋은 연근이다. 동글동글 예쁜 연근을 가득 싣고 선발장으로 출발! 진흙 가득 묻은 연근 수확해 오면 일단 씻어야죠.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연근 작업의 첫걸음. 연근 변신의 첫 번째, 껍데기는 갈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뽀얀 속살 드러내는 연근들. 근데 이 작업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고단한 작업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다들 좋아져가지고 기계에다 쑥 넣으면 쑥 깎아주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기계를 해도 이거하고 딸기하고는 절대 기계로 안 되거든. 그럼 딸기하고 연근은 진짜 사람 정성이 깃든 그런 작물이네요. 이야, 어머니 저도 한번 좀 해볼까요? 도와드릴까? 연근 맛보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우리의 형욱 리포터도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얀 연근 광주리에 쌓여.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두 번째 과정. 속살 드러낸 연근은 절단기를 거쳐 날씬한 몸매로 재탄생하고 진공 포장을 거치면 준비 끝! 여기 우리가 아까 채취해온 연근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연근을 다듬고요. 아까 임시로 다듬는 걸 여기 좀 세밀하게 다듬고 그렇게 해서 깎아서 마트에 나갈 거는 진공 포장을 하고요. 시장에 보낼 거는 저 박스에 10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먹기 직전에까지 다듬어서 여기에서 나가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보통 작업량이 어떻게 돼요? 저희 일일 하루에 800kg에서 1톤 사이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양이. 1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일을... 하루 캐는 양이죠. 하루에 1톤 정도 캡니다. 그러면 맞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다 네네. 연근이 가는 거예요? 네네.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강진 연근. 그냥 조림으로만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연근 샐러드, 연근 카나페 등 다양한 요리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연근 채취에 또 가공까지 열심히 연근을 쫓아다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연근으로 어떤 요리를 또 맛볼 수 있을지 우리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가 고파요. 연근으로 뭐 해 먹을 수 있나요? 연근이 흔히 연근 조림만 알고 계시는데 여기 저희가 오늘 선보일 것은 연근 샐러드, 연근 까나페, 연근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좀 선보일까 합니다. 와, 샐러드, 카나페 이거 다 고급 요리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어떻게 연근하고 어울려요? 제가 우리가 연근을 많이 수확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연구를 하다 본 결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맛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새로운 요리 좀 맛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간단하지만 맛 좋은 연근전 레시피 공개합니다. 먼저 속살 드러난 연근에 고운 부침가루 입히고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면 아삭아삭하면서도 고소한 연근전 뚝딱! 우리 아버님들 술안주로 그만입니다. 그럼 이번엔 연근 샐러드 만들기! 먼저 연근을 얇게 썰어 수분을 제거한 다음 기름에 붕동! 노릇하게 튀겨 바삭바삭 과자 같은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맛있겠죠? 샐러드엔 드레싱이 가장 중요하죠. 표고버섯, 단호박, 귀리 섞어 넣은 다음 색감과 풍미를 책임질 토마토까지 넣어 잘 저어주고 여기에 특별 소스 뿌려주세요. 그 다음 싱싱한 야채 위에 울긋불긋 드레싱 뿌리고 그 위에 연근 튀김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먹음직스러운 연근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연근 카나페 만들어 볼까요? 바삭하게 튀긴 연근 위에 으깬 단호박 살포시 얹어주고 앙증맞게 딸기 모자 씌워주면 어린이도 좋아하는 연근 카나페 완성!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연근 요리 삼총사 예쁘다 예뻐! 그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 까나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게 너무 맛있겠다. 한 입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연근 요리라고는 애들이 생각을 못할 것 같아. 네. 그죠? 네, 그래도 어린이 뭐 영양적이에도 좋고 아주 뭐 간식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들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 연근의 변신은 무죄. 피로회복, 불면, 기침에 좋은 영양 만점, 맛도 만점인 강진 연근. 우리 모두의 입맛을 저격할 연근으로 오늘 저녁 밥상 채워보세요. 강진 연근이 최고야. 네, 매일매일 가고 싶은 나만의 아지트,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공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책방부터 다락방까지 취향 따라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아지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로 함께 가보시죠. 이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며 어딘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비밀스러운 공간 아지트. 여러분에게 아지트는 어떤 공간인가요? 편안한 내 집 같은 느낌? 힐링 플레이스? 어릴 적에 놀던 다락방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서 느낌이 좋아요. 나만 알고 있긴 아까운 각양각색 아지트들이 떴다.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취미를 즐기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모여야 더 재미있는 아지트.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특별한 아지트를 찾아온 한 동네.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동 아지트가 있다는데. 이 동네에 특별한 아지트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아, 네 있어요. 저 따라 한번 와보세요. 동네 주민이 직접 알려주다니 더 궁금하다. 책방 있어요. 아니 책방이 아지트라고? 여느 서점과 같이 여기를 봐도 책, 저기를 봐도 책. 하지만 평범한 서점이 아니다.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라고. 여기 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책 안 보시고 지금 뭐 하신 중인가요? 아, 여기가 서점이긴 한데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요? 저희는 책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함께 그냥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꾸미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모여 만들었다는 이 동네 책방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은 마을 선생님을 초대해 엄마들의 취향에 딱 맞는 생활 소품을 만드는 중. 큰 꽃들이 다 꽂으셨으니까 여기 빈 곳에다가 작은 꽃들을 꽂아주셔야 돼요. 주민들끼리 모여 수업을 하니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도 처음에 여기 서점 손님으로 왔었는데 제 재능을 이런 데 같이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책도 읽고 엄마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애들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취향을 파악해 책을 추천해주는 북 큐레이팅을 통해 책방과 주민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집에 없던 책을 책방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살 때는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볼 수 있는데 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작은 아지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2의 학교가 돼주고 있는 동네 책방. 유라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책도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냥 편하게 오시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대구 시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아지트를 찾았다. 음악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의 이곳은 음악도시 대구에서도 몇 남지 않은 고전 음악 감상실이라고. 빛바랜 LP판들이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데 지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던 장소죠. 50년대, 60년대에는 고향을 잃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문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주 들려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신청했던 DJ방은 어느덧 3대째 가업을 잇는 박수원 씨가 맡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LP판 속의 선율은 변함이 없다. 음반도 그렇고 뭐 다른 가구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옛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기 있는 석고 부조입니다. 1970년대에 조각가 김익수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오늘날에도 오시는 분들이 그 당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제일 먼저 찾는 어떤 그런 물건입니다. 옛 추억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곳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클래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나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주실까, 틀어주실까 그런 기대. 어느 지휘자분의 어느 오케스트라 아니면 어느 성악가. 예. 음악 감상실인 만큼 클래식 공부도 전문적으로.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곡을 배워보기로 했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모차르트는 요즘 같은 어떤 그런 이 화창한 봄날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이고요. 이론 공부를 마쳤다면 직접 그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인지상정. 클래식을 즐기는 멋쟁이 손님들. 실황 공연 속 지휘자의 손놀림과 귀를 만족시키는 클래식 음악에 오늘도 모두들 푹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참 행복하고요. 또 그 회원들이 다 좋아가지고 정말 분위기도 따뜻하고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구가 음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젊은이들이 모이는 SNS 속 새로운 아지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드게임방인가 했더니 여기에선 꽃단장이 한창인 손님들? 여긴 대체 어딘가요? 이곳은 다락방을 컨셉으로 한 아기자기한 아지트 공간입니다. 한방 다른 분위기로 꾸며진 다락방들로 구성된 이곳. 계단을 오르고 징검다리를 건너 아기자기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되게 여자친구랑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오붓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는 편이에요. 친구들끼리 딱 서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와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눈치 보지 말고 취향대로 즐기자. 편하게 휴식을 취해도 오케이. 둘이서 오붓하게 게임을 즐겨도 오케이. 처음 와본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으니 걱정은 노노. 레드불이라고 50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적혀 있는 숫자대로 점수가 먹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지트. 사랑하는 친구들과 연인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막상 찾아보면 없어서 이제 다락방을 이제 재해석해서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인생 감성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후식과 놀이가 있는 곳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는 간식거리까지 세 박자 고루 갖춘 이곳에 모두 빠져든다 빠져들어. 어릴 적에 놀던 다락방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서 느낌이 좋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 네일룸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자신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버시도 존중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다채롭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이들에겐 따뜻한 정을 느끼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아지트. 우리 주변에 나만의 아지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주민들이 만든 동네 책방 조합, 또 60년 전통의 음악 감상실, 그리고 원하는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다락방 아지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참 재밌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음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아지트, 여러분도 꼭 하나쯤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대가족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귀여운 3남매와 함께요, 친칠라와 뱀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물교육 전문가 박종인 씨가 그 주인공인데, 박종인 씨의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수많은 동물과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구리와 패럿, 개구리를 비롯해 무시무시한 뱀까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어느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생명 없다라는 거. 그저 보고 즐기고 돌보는 걸 넘어 동물들 때문에 인생이 궤도까지 수정.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동물들이 직장 동료이기도 하답니다. 자칭 타칭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함께 가시죠.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시골 마을 작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무슨 짐이 이렇게 많대요? 큼지막한 상자를 턱 하고 내려놓으니 이게 뭔가요? 무늬가 표범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국제 멸종 위기동물 사이테스 2의 외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경우에 환경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다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신고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국제 보호종입니다. 진기한 거북이와 등장한 주인공, 직업이 궁금합니다. 유아 교육기관에 동물 수업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요양원들 동물 매개 치료 봉사활동 나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특수반 애기들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있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북인지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검은색에 노란색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동물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데요. 박종인 씨 직업이 바로 동물교육 전문가입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거든요. 정말로 생명은 하나가 다 소중한 거고, 애기들이 동물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난감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자 오늘 수업을 함께할 거북이 등장! 꼬마 친구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잠시만 우리 친구들, 느낌이 어때? 딱딱해요. 말은 느낌이 어때? 말랑말랑. 그지? 콧구멍 보여? 콧구멍 짝짝이지? 이거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노란색 줄무늬가 새겨진 큼지막한 거북이를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보고 좀처럼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거북이 목이 말랑말랑했고 기분 좋았어요. 손은 조금 말랑말랑해요. 근데 만져보니까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신기했어요. 동물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동물들 직접 보면서 동물들도 사람이랑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런 생명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첫 수업부터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 일단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무서워하는 동물 있으면 아빠라고 아빠 무릎에 앉아봐 하면서 이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시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날 오후 박종인 씨의 일터를 찾았는데요.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설치류와 포유류, 파충류까지 좋게 수십여 마리는 돼 보이는데요. 비록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충북 유일의 합법동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직접 동물들을 수집해 사육하고 있는 거죠. 20종, 30종 정도 있고 마리수 저기서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물론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들을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건 아닙니다. 박종인 씨에게 동물들은 동료이기 전에 가족이라네요. 그 녀석 이름이 뭐예요? 미미예요, 미미. 우리 파도. 큰아들에서 이름 지어줬는데 까마귀. 까마귀 이리 와. 쪼꼬야. 쪼꼬. 스카우트. 응만돌이. 땅콩. 이게 프로적이다. 네. 네. 땅콩. 애들이 이름이 네, 다 있어요. 다 있네. 네. 이 녀석은 완두콩. 얘는 댕댕이. 이 녀석들이 봉이, 봉파리, 봉봉이. 그 사람도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있듯이 이 녀석들도 일단 생명이 있고 그리고 제 자식처럼 키우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박종인 씨의 못 말리는 동물 사랑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네. 가족 대대로 동물을 좋아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네요. 5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도 공군 출신인데 공군에 보면 비행기가 들어가는 이글루라고 카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비둘기가 특히 많은데 새들이 집을 되게 많이 지어요. 다 커서 이제 이소를 할 때 되면 애기들이 난 연습하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한테 종현아 키워봐 그러시면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게 저는 동물을 키우면 다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는 일거리가 태산입니다. 밥 줄게 기다려. 바쁜 남편 대신 동물 돌보기는 아내의 몫. 신혼 초 아파트 방 하나를 비워 닭장을 꾸몄던 남편이니 말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남편을 도왔다는 아내. 그러다 보니 동물들과 서서히 정이 들었다네요.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얘네들이 이제 뭐 밥을 주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잘 따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힘들긴 해도 그래도 보람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난감하죠. 좀 가야지. 지난 설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광상닭 수나미. 요즘 이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남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병원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먹이 활동 이제 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중간중간 제가 포스피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회복되는 시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아닌 게 아니라 건강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몸도 못 가눴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죠. 청주에는 수많은 동물병원이 있지만 다양한 종을 받아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아파도 당장 데려갈 병원조차 없으니 늘 애가 탈 수밖에요.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걸어가지 못해도 혼자서 걷기라도 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종인 씨는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삼남매. 다둥이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손 씻는 것부터 챙기는데요. 얘들은 비누로 못 씻기 때문에 기름기 있으면 니네가 손을 씻고 와. 너희들 손을 씻고 와요. 동물들과 어울리려면 청결은 필수. 특히 파충류는 더욱 그렇다네요.
그건 그렇고 집안에 무슨 뱀이 이렇게 많대요? 사무실도 그렇고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원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있는 동물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을 소개할 박준원입니다. 뭐 먼저 소개해 줄 거야? 카멜레온이요. 와, 정말 카멜레온이네요. 카멜레온이 뭐가 좋은가요? 색깔이 변하고 혀가 길어요. 우리 동혁. 이어주는 동물 가족은? 작은 녀석이 동이고요. 큰 녀석이 둥이에요. 귀여운 친칠랍니다. 볼파이톤이요. 뭐라고? 볼파이톤이요. 요즘 인기 만점 애완용 뱀부터 집에 동물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좋겠네요. 아이들이 조금은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거나 밥을 주거나 이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명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동물하고 같이 함께 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적이고 되게 정이 많아요. 정말 사랑을 줄 줄 알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들 하죠. 늘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 박종인 씨 가족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정도라네요. 애기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행복과 즐거움을 좀 주고 싶고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이자 가족인 동물들과 함께 연일 승승장구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순천에는요 80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철도 관사 마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이 마을은요 일본과 우리의 문화가 뒤섞여 있어서 독특한 정취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철도 관사 마을의 추억 이야기를 들려줄 마을 방송국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순천마을방송국입니다. 저는 이 마을 철도문화마을에 사는 주민 서봉엽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을방송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순천마을방송국은 조곡동 철도마을에 있고요. 순천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순천 철도문화마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마을, 철도 관사마을로 알려진 이곳에 지난해 말 마을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담긴 추억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생긴 거죠. 네, 두 자매님이 또 벚꽃 아래서 재밌는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많죠. 그때 실개천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잘하고. 일제강점기인 1936년 철도사무소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관사마을. 당시엔 주택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까지 들어선 순천 근대기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산 증인이자 철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터전이 되어온 철도 관사마을. 덕분에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곧 마을의 역사가 됐죠.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관사로에서 살 때는 조용히 저그들만 이렇게 살고 그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번화가 잘 돼 있었다니까. 최고로 만들어놨어.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부숴버리고 살아버렸지. 우리 한국에 막거꾸로. 서울과 연결되는 전라선과 영호남을 잇는 경전선이 만나는 순천 철도 관사마을. 조성 당시 총 152세대의 일본 철도인들과 그 가족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아픈 역사를 담은 순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다뤘는데 다 이제 흩어지고 일반인들이 전부 일반인들이 사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철도 직원들 뭐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어디 딴 데보다는 좀 철도 가족들이 여기가 더 많이 산다고 봐야지.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관사는 총 50여 채. 그중에서 관사 가옥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당시 7등급 관사였던 고 이학실 선생 댁입니다. 일본식 아담한 목조 건물로 지은 지 80년이 된 가옥. 아들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성환 씨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뭐 객지에 가 있어도 고향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일본식 격자 창호 아래 가지런히 놓인 한국 전통 자개장. 다다미방 사이를 잇는 전통 문살. 일본 가옥에 한국인들의 삶이 더해져 완성시킨 한 지붕 속 두 문화는 이 공간을 아끼셨던 부모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셨지만 저희 모친께서 아주 좀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매일처럼 매일 하여튼 청소하고 가꾸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일제강점기 철도학교를 나와 순천역 운전사령을 지냈던 아버지 덕분에 관사마을이 고향이 된 이성환 씨. 옛 모습을 잃어가는 고향의 모습이 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쉬운 건 너무 이제 그 동네가 그 개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옛날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요. 뭐 기억도 새록새록 나지만 하여튼 그 사라진 그거에 대한 더 아쉬움이 더 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사 일찍 오셔가지고 또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해서 철도 마을이 아주 많이 지금 변해버렸는데 옛날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옛날에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앞선 시간에 사라져가는 마을의 추억, 잊혀져가는 우리네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은 이제 마을 방송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제 마을 라디오,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기록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수다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추억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자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송국. 지금 노란 그 지붕 있잖아요, 손바닥. 그 서로 이야기가 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마을의 모습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삼켰던 말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항암 없이 또 그걸 훼손하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을 방송국에서 조그만한 힘이 돼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길 바랄까요? 옛날 같이는 보존은 안 되지만 진짜 이 철도 마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국에서 따지자면 뭐 다른 뭐 마을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와 또 옛날과 지금 공존이 같이 아름답게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것만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좀 두 가지 공존을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거 있죠. 기적소리 빵빵하고 네. 끝나는데요. 우리 서봉효 쌤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함께 크게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빵빵! 아니잖아요. 그럼 기적소리가 내가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적소리 빵빵! 추억으로 기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며 그 오랜 가치를 내일로 이어가는 마을. 여기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 1번지 순천 관사마을입니다. 네, 순천 철도 관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옛 관사들은 우리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게 참 아쉽게만 느껴지는데요. 마을분의 이야기처럼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면서 이 철도 관사마을의 내일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시대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곡성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최고의 설사와 함께 곡성 구석구석을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오늘따라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죠? 오늘 봄도 맞았겠다. 여행을 좀 떠나볼 텐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짝꿍이 있습니다. 짝꿍 안녕하세요. 전 영에서 온 데이브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여행을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빨간색이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곡성에 정말 가볼 때 제가 또 추천할 곳도 몇 곳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해서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시게요. 자, 곡성 관광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오늘 데이브 택시 타고 여행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지금 처음이요. 오늘 우리 기사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와, 네. 그럴까요? 타요. 탑시다. 관광택시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우리 곡성의 그 공부를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한 사람에 한해서 관광택시 기사님으로 이제 지정을 받고 우리 관광택시가 한 9대가 지금 기사님들이 있거든요. 사진 다 찍어주시지. 정말 곡성의 엑기스 가볼 만한 곳 다 추천해서 이렇게 힐링 해주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진짜 드라이브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리면서 창밖을 좀 바라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예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너무 좋은 거죠. 편한 좌석에 앉아 관광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곡성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추천 코스 말고도 고객이 원하면 곡성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근데 데이브는 한국 온 지 지금 6년 차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 여행 어디 좀 다녀봤어요? 저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사실은 여기는 처음이에요. 곡성. 예, 저 목포랑 여수 당연히 광주에 가까운 곳 다 가봤는데 다행이다. 오늘은 곡성 처음이라서. 곡성에 지금 이때는 꽃입니다. 꽃. 예, 정말 오염되지 않는 이 섬진강 주변에 매화꽃, 그 매화꽃 사이에 철길이 있어요. 구철길. 그 철길도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이쁘거든요. 어머, 너무 낭만적이겠다. 와, 되게 좋아요. 봄이잖아요. 예. 봄이면 꽃, 나같이 예쁜 꽃. 그렇죠. 와우. 곡성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그 강을 따라 뻗은 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요. 오, 옆에 아주 완전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네, 오늘 지금 제끼 왔어요. 여기가 옛날에 전라선 폐선이에요, 폐선. 이제는 운영 안 하는구나.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이런 철길의 추억이 또 한 카트 정도 해가면 굉장히 좋아라요. 데이브 이거 알아요? 이렇게 걷는 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걸으면 우와. 이게 낭만이거든요. 그 옛날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됐냥 낭만에 젖어 봄 기운에 취해 비틀비틀 해선 따라 꽃길을 따라 걷게 되면 누구나 소녀가 되고 소년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있으니 사진 한 장 찍는 것은 당연지사.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아리송한 건 꽃향기에 깊게 취해버린 탓이겠죠? 여기는 또 이렇게 앞에 섬진강에 이게 바로 곡성의 봄이에요. 봄을 맞은 섬진강변 도로는 매화꽃과 벚꽃이 연달아 꽃길을 장식하고 4월 말에는 철쭉이 붉게 타올라 장관을 이룬다고 해요. 어때요?
어때요, 데이브? 첫 코스 괜찮아요? 진짜 코스부터. 괜찮아.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강이랑 날씨 다 좋고 여기도 조용하고. 맞아. 데이브 씨가 벌써 젊어지셨어요. 겁나게 젊어지셨어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해보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돼? 궁금하시죠? 네. 따라와. 가자. 곡성의 꽃길에 푹 빠진 손님을 싣고 관광택시는 다음 코스로 달려갑니다. 생태자원의 보고로도 유명한 곡성. 그 대표적인 곳 침실습지가 오늘의 두 번째 코스. 요 흰꼬리 수리 얼마나 이뻐요. 남생이, 삭, 수달, 새매, 큰 말똥가리, 각시붕어, 쉬리, 김몰개. 지금 이것들이 다 여기 침실습지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식하고 있다는 거. 이거 물 맑으니까 데이브 빨리 찾아봐요, 데이브. 침실습지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멸종 위기종들은 귀한 존재인 만큼 운이 좋아야 만나볼 수 있다는데 분명 습지 어디쯤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공간에 있으니 오감이 절로 풍성해집니다. 아니 이게 물소리가 진짜 크면서도 이게 너무 마음 편하게 들리잖아요. 예. 아까 뭐 거울 봤었을 때 눈이 좋았는데 지금은 귀까지 즐거워요. 아니 데이브 표현력 좀 보세요. 눈 즐겁고 이제 귀까지 즐겁대. 맑게 흐르는 물소리에 빠져 한참을 서 있게 만드는 침실습지는 사진작가들의 출사지 명소로도 유명하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그렇게 환상적일 수 없다네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번 히트를 쳤잖아요. 이 정육점을 여기서 찍으세요. 좌측에 여기. 정육점 마치 네. 사랑방처럼 맨날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네. 정육점. 곡성 봤다 그랬잖아요. 예, 봤어요. 곡성 영화 봤을 때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있죠. 뭐요? 파출소요. 파출소? 네. 곡성경찰서와 그 앞 거리 풍경은 영화 속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불난집 오 여기다 파출소. 진짜 파출소네요. 영화 속 주인공이 근무했던 파출소도 직접 보니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외지인이 낚시를 하던 동산리 낚시터도 촬영지 탐방 코스로 많이들 찾고요. 주인공이 달리던 메타세콰이어 길도 녹음이 우거질 때 찾아가 볼 만하겠더라고요. 외지인의 집이나 딸의 머리핀을 사주던 문방구도 촬영지 탐방 인기 코스라네요. 곡성관광 다음 코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마리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승마 체험 한번. 예. 아니 곡성에도 이렇게 마을 체험이 가능하네요. 승마 체험이. 그럼요. 제주도나 가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에 오르기 전 스킨십을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순서라고 해요. 이래요. 와 벌써부터 뛰고 있다. 대박. 지금 빠르네요. 와 데이브. 아이고 이거 데이브가 이거 말 타면은 말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몇 킬로예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역동적인 코스로 승마 체험을 추가해봤는데 솔직히 겁이 좀 났습니다. 말과 사람이 서로를 믿고 겁을 내면 안 됨을 잘 숙지하고 드디어 데이브가 말에 오릅니다. 살짝 겁먹은 것 같죠? 어때요? 되게 높아요. 울산 빌딩보다 더 높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발을 굴려 출발하는 모습이 겁먹어 절절 매는 초보 같아 보이진 않네요. 말도 불편해 보이진 않고요. 슬슬 호흡이 맞아가면서 속도도 내보는데 저의 마음은 이미 만주벌판을 달리더라고요. 이 말을 또 타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게 더 익사이팅한 거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런 거 없을까요, 기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봄날 하늘을 한번 날아보시게. 하늘. 하늘? 스카이? 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하늘. 대박! 자, 한번 가보실까요? 진짜 가능해요? 대박! 하늘 안 돼요. 갑시다. 알겠어요. 갑시다. 곡성관광의 마지막 코스는 패러글라이딩. 고객이 원하면 어디든 간다는 말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저의 엉뚱한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와. 데이비! 저 소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진짜. 곡성 시내를 이렇게 한눈에 담아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계신구나. 안녕하세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옷을 입으면 되거든요. 아, 옷부터. 네, 저희 옷. 아, 이러고 그냥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셔야 되죠. 네. 안전을 위해서는 대충은 안 될 말씀. 복장은 물론이고 장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건 패러글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비가 제가 지금 곡성의 하늘을 날기 위해 와. 복장까지 좀 제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진짜. 아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곡성의 하늘을 날 것이라고.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예 생각도 못했잖아요. 진짜로 우리 진짜 바르가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 기사님 덕분입니다. 믿을 수 제가 없어요. 오늘 데이빗과 같이 곡성의 하늘을 날고 그 느낌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봅시다.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어영부영 공중에 발이 떴습니다. 꿈 같은 순간 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데이브도 달려! 그리고 슈럼프! 아래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는 진짜 왜 사람들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발밑 저 아래 너른 들녘을 굽어보는 영광스러운 시간. 호남의 젖줄 섬진강 푸른 물줄기가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이 광경.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관광택시 타고 곡성 아래를 누비다 저희가 이제 곡성 하늘까지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제거였어요.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곡성의 즐거운 여행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관광택시랑 함께 여행을 해보니까 곡성 구석구석 제대로 누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곡성으로 고고! 고고! 택시를 타고 즐긴 최고의 맞춤형 관광. 다음번엔 또 다른 코스로 관광택시와 함께 곡성 곳곳을 누빌 겁니다. 곡성아 기다려! 네, 택시로 즐기는 곡성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승마 체험부터 패러글라이딩까지 곡성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다양한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곡성을 찾으신다면요, 베스트 드라이버이자 베스트 해설사인 택시 기사님과 함께 곡성 여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